네. 오늘은 고인도 날 못 보고와 한수마시의 한수마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도 말 못 보고는 연시조입니다. 연시조는 바로 조금 있다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쓴 사람이 사대부이기 때문에 사대부 시조에 속하고요. 성격은 의지적, 교훈적, 도학적입니다. 의지적, 교훈적이라는 말은 이 작품에서 학문 수양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이고, 학문을 수양하는 것 자체가 교훈이기 때문에 교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학적이라는 말은 일상생활과 조금 동떨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당시에 학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일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학적인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대표 대상, 그러니까 제재는 여단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단길은 고인이 여던 길, 가던 길인데요. 이 여단길은 고인이 깨닫고자 했던 도를 고인이 걷는 길로 비유를 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인이 깨닫고자 했던 그 도를 나도 깨닫겠다라는 말을 고인의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서리법을 활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라고 했는데요. 작품의 마지막에 보면 아니냐고 지금 여시라고 되어 있네요. 어쩔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음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물어보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 내가 안 가고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해서 그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고요. 초장, 중장, 종장의 주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마시의 한수마입니다. 한수마시의 한수마는 사설시조인데요. 좀 해학적이고 정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된 재료, 대상은 한숨인데요. 이 한숨이 문이나 창문을 아무리 막아도 그 틈을 비집고 나에게 찾아온다 라고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해학적이고요. 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이 한숨, 즉 그칠 줄 모르는 걱정과 시름이기 때문에 좀 정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사소한 사물들을 열거해서 진솔하고 생동감 있게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문이나 창문과 관련된 단어들, 이 사물들을 굉장히 많이 열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단어, 이런 사물들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내 문을 한숨이 들어오는 틈을 막고 싶다라는 진솔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숨한테 너 어디서 어느 틈으로 들어오니? 라고 표현을 하는 점에서 한숨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고달픈 삶의 애환을 좀 웃기게 표현을 했다라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사설시조이기 때문에 사음보 율격에서 이탈해서 장형화된 굉장히 길어진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중장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시조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조는 고려 후기에 발생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가입니다. 정형시라는 말은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가문학이라는 건데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시조는 고려 후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는 그냥 처음 생겼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굉장히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학 장르가 되었는데요. 조선 후기에 가서는 평시조보다 형식이 좀 길어진 사설시조가 유행하고 조선 후기에는 향유층도 확대되었습니다. 향유층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처음 고려 후기에 발생했을 때는 사대부 중심으로 사대부들이 만들고 사대부들이 즐겨 불렀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 전기에 들어서는 사대부와 함께 놀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기생들도 창작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대부가 좀 확대됐죠. 향유층이 확대됐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
크게 유행하면서 이걸 즐기는 사람들도 사대부 기생뿐만 아니라 중인, 평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조를 향유하고 즐겨서 불렀습니다. 기본적인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의 사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3장 3줄이고 한 장마다 구가 2개씩 2구, 그렇게 해서 총 6구가 있지요. 그리고 전체 글자 수는 45자 내외로 되어 있으며 한 장은 4음보씩 1, 2, 3, 4음보씩 4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 종장의 첫 번째 세 글자는 3음절, 반드시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조는 처음에 누구를 중심으로 창작되었다 했지요? 사대부 중심으로 창작 수용되었으나 점점 향유 계측이 확장되었습니다. 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 율격을 지닌 문학 장르다.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시조와 연시조와 사설시조가 있는데요. 이 작품 도산 12곡, 그러니까 고인도 날 못 보고는 연시조예요. 연시조는 이제 평시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평시조는 우리가 방금 봤던 4음보 율격으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시를 우리가 일반적인 평시조라고 합니다. 그런 기본 형식을 가진 시조를 평시조로 한다면, 연시조는 이런 평시조가 2개 이상인 평시조를 하나의 제목으로 묶어가지고 발표하면 이걸 연시조라고 했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는 도산 12곡인데요. 12곡이다 보니 평시조 12개를 하나의 제목 도산 12곡으로 묶어서 발표한 시조이죠. 사설시조는 초, 중, 종장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굉장히 현저하게 사음보 율격에서 벗어나서 길어진 형태의 시조입니다. 앞에서 이걸 장형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얘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시조의 경우는 길이나 음보가 현저하게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와 소재에 있어서도 이제는 평민들도 굉장히 많이 즐기는 문학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나 일상에서 만나는 하찮고 잡다한 사물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들이 짓는 글이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관찰이 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달픈 생활과 세태에 대한 해악과 풍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활이 힘든데 이 힘든 생활을 웃음으로 좀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해악적인 성격이라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좀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좀 농담을 건네는 척하면서 비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자입니다. 보통 사설시조는 해악과 풍자, 이 둘 중에 하나의 성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와 한수마 시의 한수마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인도 날 못 보고를 먼저 쭉 볼 텐데요. 고인도 날 못 보고는 연시조입니다. 연시조는 아까 얘기했지만 평시조 2편 이상이 하나의 제목으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연시조라 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이황 선생님이 조선시대 유학자이시고 양반 사대부들이 많이 즐겨 불렀던 장르입니다. 평시조는 일반적인 3장 6구 45자 내외의 일반적인 길이이고요. 주로 유교적인 삶의 자세를 드러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도학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인도 날 못 보고는 연세법을 사용해서 주제의식, 학문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를 주된 연세법 표현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수마 시의 한수마는 이와 달리 사설시조이죠.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의 이 평시조에서 좀 굉장히 길어진 장형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조선시대 평민과 관련지어서 보통 이런 사설시조의 작가는 작자위상인 경우가 많죠. 평범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중장이 초중 종장 중에 중장이 훨씬 길어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로 사용되는 소재가 잡다한 사물인 경우가 많으면서
고달픈 삶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자, 그칠 줄 모르는 시름 때문에 한숨이 나오잖아요. 이 한숨을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와 식구의 상징적 의미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옆에 있는 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시조는 주로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하찮고 잡다한 사물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은 학문과 수양에 힘썼던 옛 성현들을 의미합니다. 여단길은 고인이 가던 학문과 수양의 길을 뜻하고요. 한수마, 시한수마에서 한숨은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점에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